자, 안녕하세요. 오르고 경제TV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23일에는 코스피가 9.99% 폭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요. 다음 날에는 또 5%대로 솟구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폭락과 폭등을 오가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처참한 것은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로만 돈이 쏠리는 현상에서 코스닥은 나흘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웠고요. 지수가 반등해도 4계좌가 다 무너진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1선 이탈과 함께 481선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매일매일 저가 지지선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이 끝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바닥을 깨고 있기 때문에 어디쯤이 바닥일 것이다라는 예상은 되지만 계속 그 예상을 깨고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3단계 기법 차트로 제가 코스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반도체 투톱에만 쏠리면서 발생하고 나머지는 다 흘러내리는,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거의 박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시작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 만들어졌습니다. 8개 자산운용사에서 각 2종씩 총 16종의 유가증권 시장에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렸고요. 상장 당시 대비 시가총액이 약 3배 늘은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단일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전체 ETF의 약 34%나 차지하는 완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거래 대금 기준 1위에서 3위가 모두 삼전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로 채워지며 수조 원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금요일에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인데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죠. 그걸 밑에서 쭉 보면 계속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하루 거래대금 상위, 1일 거래대금 상위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달째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50%를 넘어갔어요. 한 52%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55% 정도 됩니다. 54에서 55% 정도. 그래서 코스피 전체 종목들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엔 레버리지 때문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감원장의 후에 발언이 나왔죠. 6월 22일에 이찬진 금감원장이 여의도 금감원 기자 간담회에서 어떻게든 그때 들어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후회가 많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지만 쿨링 다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증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성 도박에 빗대 도박판에서 뽀찌를 뜯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다.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증권사 배만 불리는 결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금융위가 허용한 상품을 출시 약 한 달 만에 금감원장이 공개 비판한 것이라 이것은 또 이례적인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에서도 이 레버리지 출시가 잘못됐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른 종목에서 손절을 하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레버리지로 갈아타면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종목만 올라가고 다른 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랙홀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들어가려고 기존 반도체 레버리지까지 판다,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르는데 같은 날에 소부장들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좋은 그런 시장입니다. 나머지 다 빠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레버리지 투기의 변동성 증폭이 겹치면서 하락하는 날에는 하루 만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25% 급락하는 이런 하락할 때도 2배로 더 큰 하락을 만드는 정말 도박 같은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들어가자니 이러한 하락할 때 하루 만에 20 몇 프로 빠져버리고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도 잘못 들어가면은 큰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두드려 맞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종목 손절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샀다가 하루 만에 20% 이상 손실을 보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은 다른 종목을 손절하고 요 두 종목의 레버리지에 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전 종목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 종목이 다 하락하는 그런 폭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이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돌아오는 이번 주에는 더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29일에 국토공간 대전환 민간 합동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일경제 단독 보도 기준으로 삼성그룹이 1000조 원대를 투자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단독 보도기 때문에 이 가격은 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와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반도체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그런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250조 규모의 전국 팹을 검토 중이다. 후보지 같은 경우에 광주 북구, 전남 장성에 걸친 첨단 3지구와 전남 해남 솔라시도가 유료에 거론된다. 제가 이 해남 솔라시도를 직접 가봤는데 땅을 싹 다 닦아놨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고 땅을 전부 다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싹 다 해놨거든요. 여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는 후공정만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전공정까지 해서 규모가 커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 세이프 포럼 2026이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주력인 4나노 공정의 고도화 기술과 안정적 양산 역량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진만 사장이 수익성 확대 방안, 2나노 이하 선단 공정 로드맵, 그리고 빅테크 TSMC의 생산 한계와 가격 인상으로 삼성이 대안으로 부상하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물량을 잇따라 따낸 점을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수주 성과를 언급할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월, 화, 수 전부 다 반도체 이슈예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 이것은 관측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목요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충남 아산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며 관련 투자 규모가 350조 원을 넘어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 언론 보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7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7월 7일이라고 확정이 난 건 아닌데 지금까지 관행상으로는 7월 7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0조 원대 후반에서 90조 원 초반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100조를 넘어가면 난리가 난다.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원 넘어가면 주가가 크게 급등할 것이다 라는 또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월 29일에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이 있어요. 이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예탁기관인 시티은행이 제3자 배정 대상자가 되어서 신주를 받아 그걸 기초로 ADR을 발행하고 미국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7월 10일에 상장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반도체 이슈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7월 중에 삼성전자가 70조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직원들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자사주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통 물량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들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 주는 계속해서 반도체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보면 저스텍 신규 상장, 그다음 화요일에 보면 스트라드 비전 신규 상장, 그리고 수요일에 매드업 신규 상장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 날에는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신규 상장 종목에도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은 하루 만에 막 300%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도 쏠림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 수급이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을 싹 가져가면 다른 종목들은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이슈도 계속 나오는데 신규 상장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리고 후반에 가면서 미국의 6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와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휴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계속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 대응과 단기 매도 전략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절대로 한 방에 큰 비중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종목들은 또 죽어갈 수 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 하락했어요. 다우존스 산업이 0.09% 하락했고, 나스닥이 0.24% 하락, 그리고 S&P 500이 0.05%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2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하락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 출발했다가 또 쭉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고요. 대부분 요즘에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면은 바로 다음 날에 또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또 그 다음 날에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높아요. 이게 1,500원 밑으로 떨어져야지 우리 증시 긍정적이고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 추세는 단기적인 영향이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WTI를 보면은 7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가를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고 긍정적일 거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보여지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계속 급등하면서 지금 금, 은, 비트코인 이러한 달러를 대체하는 그런 자산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지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대부분 좋아질 수가 있는데 달러 강세는 좀 안 좋다 라는 거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게 이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도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000선에서 9,000선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 결국에 코스피는 10,000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아직 바닥이 안 나왔습니다.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481선을 중심으로 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가가 깨지고 있잖아요. 신저가가 계속 갱신되는 흐름에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당장에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싼 건 맞죠.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급락했을 때 241선, 481선 깨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항상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싼 건 맞아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싼 건 맞고, 매수하면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좋아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코스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떨어진 거는 말 그대로 레버리지 출시 때문에 쏠림 현상 때문이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 쏠림 현상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코스피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습니다. 두 종목 빼고는 다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 시가총액의 50%가 넘어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두 종목이 올라가면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더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쏠림 현상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폭락장입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면은 폭락장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폭락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은 폭락장인 거고, 코스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기 때문에 폭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기법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면 과거 코로나19 때 어디까지 빠졌냐 보면은 마이너스 2단계까지 빠졌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V자 상승해가지고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많이 빠지면은 마이너스 2단계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지금 엄청 싼 가격으로 봐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쏠림 현상으로 빠진 거지 뭔가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단계까지 빠져도 많이 빠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투기성 하락이로 봐요. 투기. 이거는 일반적인 하락이 아니라 손절이 이끌고 내려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살려고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원래 여기까지 떨어졌어야 했는데 끌고 내려간 걸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가 계속 주가를 누르고 있다. 이게 뭐 마이너스 2단계까지 빠질지 지금 저점으로 해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저가입니다. 여기는 저가거든요. 0단계를 기점으로 했을 때 0단계가 일반적인 가격이라 보면 이 밑으로는 저가고 이 위로는 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저가인 건 맞아요. 저가인 건 맞고 여기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가느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더 뚫고 내려가느냐, 그런 문제인 거지. 이게 뭐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비싼 가격은 아니고 싸다. 근데 저가가 예상보다 더 빠진 거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도 폭락장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면은 얘도 아마 여기까지 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이미 내려갔어야 됐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다른 종목들은 이미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코스피도 급락했고 코스닥도 급락했다. 그러니까 전체 종목이 급락했다 보시면 돼요. 두 종목을 제외한 전체 종목이 급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종목들 한번 보면 삼성전자를 우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1단계 구간이 저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속해서 여기를 저점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2단계를 넘어가면 단기 고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삼성전자 현재 흐름은 2단계와 1단계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데 이 1단계를 이탈하면은 매우 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2단계를 넘어가면은 단기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응할 때는 비중 조절이 중요할 것 같아요. 2단계를 넘어갔을 때는 20% 정도 비중을 줄여주고, 다시 떨어졌을 때는 이 1단계 이탈하면 더 좋겠죠. 1단계 구간에서는 다시 매도했던 거를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나중에 슈팅이 나오면 이 최종 단계에서 90% 이상 매도를 하고 남은 10% 정도만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미 최종 단계예요. 이미 최종 단계고, 얘는 삼성전자보다 더 상승폭이 크고 대장주 중에서도 대장주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최근에 300만원 보고의 저항인데 저는 이 300만원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폭탄 단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떨어진다면 지금은 3단계 구간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제 생각에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시세가 지금 보면은 2단계 부근을 저점으로 반등했다가 이번에는 3단계 부근을 저점으로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만간에는 최종 단계를 저점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폭탄과 최종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겠죠. 폭탄, 최종, 폭탄 점점 저점을 한 단계씩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원칙상으로는 요 0단계 1단계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태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여줍니다. 보유자. 결국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저가에서 매수한 거 아니면 큰 비중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면 비중을 작게 들어가야 되고, 사실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 예상에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사실 최종 단계가 원칙상으로 고점이에요. 근데 얘는 주도주 중에 주도주기 때문에 제가 폭탄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원칙상으로는 최종 단계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샀다라고 하면 지금 사는 거는 사실상 소액으로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근데 여기서 안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폭탄까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은 거의 뭐 도박에 가까운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보유자들만 좀 들고 가시고,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다른 싼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탄이 터졌죠. 여기 폭탄 단계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전량 매도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폭탄 단계 전량 매도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는 90% 매도죠. 최종 단계에서는 90% 매도, 나머지 10% 정도만 추가 운영, 전량 매도가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SK 스퀘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주도주 중에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종 단계에서 한 50% 팔고, 그다음 폭탄 단계에서 한 90% 팔고, 나머지 10%만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한 단계씩 더 높인 거죠, 목표를.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33만 9천 원인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2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 10만 원 이상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어차피 내가 뭐 경영권을 이렇게 할 거 아니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되고, 이 종목도 뭐 3단계 아니면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1단계 구간을 이탈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단기적인 매도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2단계를 넘어갔을 때는 한 20% 정도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1단계를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재미있는 투자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언제 한번은 결국에는 이 2단계를 돌파하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봐요. 그러면은 이 최종 단계에서는 한 90% 정도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모멘텀이죠. 이슈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어떠한 이슈가 앞으로 더 나올 건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수요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목표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해서 뭐 줄인다, 그 반도체를 조금 줄인다, 또는 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좀 줄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는 뭐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치가 너무 높을 경우에 있죠. 기대치가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대치가 너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계속 일정들을 체크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신에 뭐 단타로 조금씩은 괜찮다고 봐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많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비중만 조금씩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핫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뭐 DB하이텍도 지금 0단계 1단계 사이의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GST도 0단계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LTC, 원익IPS도 흐름이 좋았죠. 그 다음에 유진테크도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좋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코미코도 지금 0단계 근처에 있네요. 그리고 파두도 지금 0단계 살짝 이탈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한솔테크닉스도 많이 빠졌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고점이죠. 폭탄 단계, 최종 단계 고점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한번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죠. 사실상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과대 낙폭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게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입니다.
이 두 개 같이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SK 스퀘어가 올라가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2차전지도 많이 빠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단계까지 살짝 이탈이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지금 다 빠졌어요. 코스피 종목 보여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 지금 다 빠졌잖아요. 그 관련주를 제외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이너스 단계고, SK도 요즘에 그 지주회사, SK가 SK 스퀘어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올라가는데 얘도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최종 단계 고점입니다. 매수하려면 여기서 했었어야죠. 이미 매수가는 넘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조선기자재도 많이 빠졌습니다. 얘는 조금 더 열어놔야겠지만 많이 빠진 상태고요. 기아도 지금 마이너스 1단계까지 빠졌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가 저점인데 저점보다 한 번 더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은 투매다, 투기성 매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요런 것도 지금 보면은 다 빠져요. 에코프로도 지금 마이너스 2단계. 에코프로는 지금 두 번 추매해야 돼요. 두 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추매해야 되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두 번 추매해야 돼요. 엄청 급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떨어져갖고 좀 더 떨어지면 얘도 두 번 추매해야 되고.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반면에 지금 반도체는 그나마 괜찮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코스닥도 반도체는 괜찮거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지금 영당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반도체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다음 주에 원익 IPS 영당이 위에 있고, 그죠?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가. 주성 엔지니어링 너무 시세가 많이 나와서 패스를 하고, 리노공업은 마이너스네. 얘는 마이너스 단계고,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0단계 근처에 있고요. PSK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얘는 뭐 비중을 많이 줄이고 나머지는 폭탄 단계까지 봐야겠네요. 심텍도 지금 채용 단계를 터치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HPSP도 지금 0단계 돌파 나오면 얘도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이 좋아요. 파두도 지금 0단계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다시 0단계 돌파 시도 나오면 긍정적 흐름 나올 수 있고, 유진테크도 흐름 좋죠. 유진테크도 0단계 1단계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테스는 최종 단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관심 종목 드리자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미 관심 종목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익 IPS 이런 거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P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이 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 계속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짧게 매도를 하시고, 매수할 때도 여러 차례 나눠서, 하루 만에 다 사면 절대 안 돼요. 여러 번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여기 추세선 이탈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 1000을 이탈했어요. 1000이라는 가격도 강한 지지선인데 이탈했죠. 그 다음에 241선을 이탈했어요. 241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481선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을 계속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지지선 이탈이 없어야 돼요. 바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바닥을 만들 때까지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쏠림 현상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뷰는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죠. 여기로 쏠린다는 거 1등으로. 그 다음에 수급이 조금 확산이 되면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수급이 확산되면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수급이 확산된다. 그럼 AI, 피지컬 AI 쪽으로 수급이 확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 수급을 조금 나눠주면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수급을 조금 더 나눠준다. 그러면은 피지컬 AI로 수급이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수급이 확산된다. 그러면은 에너지 쪽으로까지 수급이 확산이 될 수 있고,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력 설비도 있고, 뭐 원자력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도 있고, 이런 쪽으로 수급이 확산된다는 거고, 다섯 번째로는 뭐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 왜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로 여행을 많이 오고, 우리나라 제품이 쌉니다.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도 떨어지잖아요. 유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품, 미용기기 또는 여행 관련주 또는 항공주, 이런 것들이 다섯 번째로 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적주를 보면은, 실적주를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증권주입니다. 증권. 그래서 반도체랑 증권은 실적주로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실적 발표가 되면은 실적
그 발표 시즌에 이 두 개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또 실적 시즌이니까 증권주도 반등 나올 수 있다 봐요. 그 대신에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결국 실적이 좋게 나오면 결국에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좋고 성장성 좋은 종목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화장품, 여기는 실적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증권업종도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거고,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단기 하락 이후에 쏠림 현상이 좀 해소되면 금방 회복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업종을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결국에 실적과 성장성, 이거 좋은 종목들은 쏠림 완화 시 빠르게 회복한다 라고 보시고, 대표적인 거는 조방원전이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화장품하고 증권업종도 실적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쏠림이 완화되면 실적대로 가잖아요, 주가는. 그래서 성장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쏠림만 완화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랑 결국에 피지컬 AI, 그 다음에 더 확장이 되면은 소프트웨어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여기까지 확장되는 수급은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와 피지컬 AI 정도로 인공지능 관련주는 수급이 확산이 될 수 있다. 그 쏠림이 완화돼야 됩니다. 그 대신에 쏠림이 완화돼야 되고, 지금 그 쏠리는 현상이 나온 거는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이러한 SK하이닉스 레버리지나 삼성전자 레버리지 때문에 쏠림이 확산이 되는 거고, 이 쏠림이 완화돼야 돼요. 쏠림이 완화돼야 다른 종목들에도 수급이 들어갈 수 있고,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쏠림이 심할 거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쏠림이 심할 겁니다. 마지막 쏠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 마지막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으로는 차츰차츰 좀 완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 쏠림이 심하냐? 아까 쭉 설명드렸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도 있고 반도체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ADR 상장하는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재료 소멸, 선반영 재료 소멸 격으로 해가지고 쏠림이 좀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월 10일 이후로 쏠림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7월 10일 이후에는 쏠림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7월 10일까지는 잘 버텨야 돼요. 7월 10일까지 잘 버티고 세일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과대납한 종목들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고요. 7월 10일에 드디어 SK하이닉스가 ADR 나스닥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이 이슈를 보고 사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종목의 고점에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종목의 고점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변동성. 이 변동성은 저가에서도 심해지고 고가에서 심해지는 거예요. 고점.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서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가에서의 변동성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누가 봐도 고가에서 나오는 변동성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고가에서 나오는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재료 소멸. 이미 선반영. 이거를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다 쏠리고 있는 게 이거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 그거 보고 지금 쏠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7월 10일이 되면 재료 소멸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세력들은 다 털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7월 10일 전이 될 수도 있고, 7월 10일 정도 이쯤 되면 근처라고 할게요. 근처. 미리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월 초라고 할게요. 7월 10일 좀 전으로 해가지고 7월 10일 또는 그 전으로 해가지고 쏠림은 끝날 가능성이 크다. 쏠림 끝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전으로 해가지고 또는 7월 1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쏠림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다 반영되잖아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7월 10일 전으로 해서 쏠림이 끝나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하락했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사이클이냐 아니냐, 반도체는 이게 사이클 산업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게 PER을 10배는 줘야 된다 라는 건데 지금 7배
6배, 7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더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래. 항상 좋을 때는 이런 호재들이 나오고 영원할 것처럼 이번엔 다르다라는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항상 고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다르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D램 반도체 D램 그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생산을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더 많이 팔려고 생산을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갑자기 AI 붐이 오면서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공급 부족에 지금 놓이게 되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 결국에는 서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변수가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금 추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공급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새로운 이 반도체 공급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결국에는 이 생산 캐파가 증가되면서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못 물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물리면. 그래서 너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얘네들이 뭐 이번엔 다르다 또는 뭐 영원할 것 같죠. 지금 영원할 것 같은데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를 끝나는 거를. 예전에 2차 전지 올라갈 때도 영원히 갈 것처럼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했어요. 이번엔 다르다. 항상 그런 공식이 나옵니다. 고점에서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는 폭탄 단계, 그리고 삼성전자는 최종 단계 가면은 거의 끝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쏠린다고 해서 다른 종목 다 손절하고 여기 갈아탔을 때 그게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남들이 환호할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남들이 환호하고 더 간다 막 뭐 장밋빛 전망을 낼 때는 사실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망한다, 최악이다, 망한다, 빨리 탈출해라 할 때는 오히려 사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매번. 그러니까 지금은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더 간다 이번엔 다르다 하죠. 결국에는 그게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 지금 오히려 망한다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지금까지 반복된 패턴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3천당 제약 아시죠? 3천당 제약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3천당 제약 보시면 얘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뭐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추천하고 더 간다, 뭐 이때 당시만 해도 2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뭐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어때야 돼요? 결국에는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떨어졌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얘가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시장 기대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얘는 최종 단계에서 맞고 지금 떨어졌는데, 당연히 뭐 폭탄 단계까지 더 갈 수도 있어요. 폭탄 단계까지 더 갈 수도 있고, 조정도 뭐 짧게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고 주가가 고점입니다. 이걸 저점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전에 여기서 샀어야죠. 여기서,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터지더라도 많이 오른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이번 주 변동성 정말 심할 겁니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 변동성 정말 심할 거고, 반도체 종목들은 호재가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뭐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HPSP도 이 0단계 돌파하면은 흐름 나올 수 있고요. 반도체 쪽은 괜찮아요. 다음 주에 반도체 쪽은 괜찮은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길게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단기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이러한 흐름 이어가다가 7월 초 부근에 이제 쏠림은 완화될 거다.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텔레그램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오르고 경제TV 유튜브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요 상단에 설명글 눌러보시면 오르고 경제TV 텔레그램 참여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개인정보 입력하는 거 없이 바로 유튜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매일 관심 종목 한 종목씩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관심 종목 한 종목씩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입장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입장해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